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도 괜찮다라는 말로 그냥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오래 봐온 사이니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 눌러 담았던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오히려 나를 더 만만하게 대하고 있죠. 우리는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화를 내지 않는 것, 넘어가 주는 것,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참는 것,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방치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오늘은 왜 상처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심리학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첫째, 참는 것은 상대에게 허락이 된다. 혹시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해도 그냥 웃어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 적은 없으십니까? 행동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그 결과에 의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죄지가 없다면 그 행동은 계속되어도 괜찮은 행동으로 학습된다는 뜻이죠.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고 나의 시간을 함부로 대하고 감정을 무시했는데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해도 괜찮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응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죠. 이 패턴에는 상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의 한 축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 상사의 무리한 요구도 아무 말 없이 넘기는 날이 쌓이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참는다는 건 분명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어느 순간 미덕이 아니라 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허락으로 굳어진 관계는 나중에 바로잡으려 할 때 처음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언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나요? 그 침묵이 시작된 지점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패턴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계속 참을수록 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 사람은 자신이 받는 대우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나 스스로 나를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괜찮다고 내가 참으면 된다고 되뇌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용히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매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큰 사건보다 작은 무시와 홀대가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더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고 관계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나쁜 관계를 끊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자격조차 스스로에게서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 더 깊이 매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를 낮춰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에 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용서와 거리 두기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지쳤으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용서와 거리 두기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봅니다.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거리 두기는 삶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 있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계, 즉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선을 뜻하는데요. 이 선이 분명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속 맞춰주고 다른 한쪽은 그 맞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마치 상대에게 벌을 주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경계는 상대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어내는 담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경계 없이 무한정 맞춰주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소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이 경계는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해도 지나친 간섭에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고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리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책감 없이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려는 사람만 변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뒤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과는 진심이었을지언정 신뢰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의 과거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 순간의 감정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이 마음을 더 쉽게 움직이는 이유는 즉각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더 깊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사과 이후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상대가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의 첫 반응이 달라졌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말은 노력한다면서 행동이 그대로라면 아직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신호이죠. 한 번의 사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의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말을 믿기보다 시간을 두고 행동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나를 계속되는 실망으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건강한 대처이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따지고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하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그 에너지를 씁니다. 이들도 똑같이 상처받고 화도 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여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은 관계를 끊어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서 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만큼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상대를 바꾸는 데 인생을 쓰는 대신 나 자신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대처법입니다. 그렇다면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행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힘들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세요. 괜찮아, 대신 나 지금 힘들었다고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 시작됩니다. 둘째, 침묵 대신 경계를 말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나를 지키는데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죄책감에 쓰던 그 마음을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상처를 느끼시나요? 저는 유독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전 직장에서 대표님이 이미 퇴사한 직원과 저를 성격으로 비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도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는데 왜 툭 물어보질 않아?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의 말씀이었죠. 그 직원은 스스럼 없이 편하게 다가가는 성격이었고 저는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속으로 사귀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상처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니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상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하는 말이었죠. 그 이후로는 대표님도 저도 서로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친절은 소중하지만 그 친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없는 인내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